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가량 남은 가운데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요 대선 주자 캠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선 캠프에 유상범 의원이 총괄 상황본부장을 맡았고 이철규 의원은 개소식에 참석해 캠프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강원과의 인연을 들어 강원 민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박정아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출마 선언 자리에 참석했고 나경원 의원 출마 기자회견에는 한기호 의원이 배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 체제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정책 기조를 맞춰온 허영 의원과 송기현 의원이 경선부터 선거를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던 강원랜드 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점에 사장 선임이 진행되면서 이를 보는 지역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와 영월군 번영회,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강원랜드 사장 공모가 시작되자 신속한 사장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명을 조속히 단행하라! 이들 단체는 폐광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선 강원랜드 사장을 빨리 임명해 경영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사장이 임명돼서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기 대선과 같은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폐광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전문가를 사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상황의 유불리와 절대 상관없다며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와 대립 구조로 보는 시선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단순한 어느 정권, 어느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지역 대한민국을 지배하더라도 강원랜드만큼은 폐광 지역 주민 7개 시군과 같이 모여서 진짜 중립적으로 강원랜드 사장 공모를 두고 폐광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랜드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몰락한 정부의 보훈성 낙하산 인사를 묵인할 수 없다며 공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선 고안 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도 대통령 파면 전국에서 강원랜드 사장을 공모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태백 시민행동도 일부 인사의 내정설에 대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거라며 관계기관에 사장 공모 중단을 건의했습니다. 어차피 내려오는 분들은 낙하산인데 그분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와갖고 무슨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강원랜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미 소수의 사장 후보자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했습니다. 앞으로 실제 사장 선임까지는 1,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사람도 공격할 수 있는 포악 상어들이 최근 동해안에 자주 출몰하고 있는데요.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마주치는 일이 드물지만 혹시라도 상어를 만나면 공격 본능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누워 있습니다. 몸 길이가 302cm에 달하는 청상알입니다. 지난 8일 경북 울진군 앞 북위 36.6도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는 모두 44마리, 시기별로는 7월에 16마리가 잡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6월 5마리, 8월 4마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추세는 2023년도 비슷합니다. 1년 동안 잡힌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잡힌 겁니다. 이런 여름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상어는 청상아리와 청새리 그리고 백상아리입니다. 주로 따뜻한 물에 서식하고 성격이 난폭한 상어들입니다. 매년 80곳 안팎의 여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어가 수심 얕은 곳까지 오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올해도 해수욕장에 안전 그물을 설치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로 한 겁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모두 15곳에서 올해는 그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 그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상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상어와 마주치면 공격 본능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처 때문에 피가 날 경우는 해수욕을 피하고 상어 주변에서 물에서 첨벙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상어를 가까이 마주한 최악의 상황에서는 눈이나 주둥이를 소지품으로 힘껏 찔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강릉국제 아트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예술로 접근하는 공개 수업이 마련됐습니다. 휴가철이면 강릉 등 동해안 관광지에 버려지는 수많은 유기견의 상처를 달래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박은지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봄볕이 비추는 강릉 구도심에 가면을 쓴 아이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강릉에 버려진 유기견의 사진을 보고 아이들이 직접 그린 건데 버려진 강아지의 아프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상상하며 걸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수를 생각하면서 걷다 보니까 장수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강릉 국제 아트 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예술학교, 뱀, 물, 세이학교 공개 수업인데 강릉 운양초 작은 학교 아이들과 사전 신청한 일반 참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367마리의 유기견들의 모습을 목재에 담아 설치한 강릉 대도호부 관할을 출발해 남대천 창포다리까지 함께 걷습니다. 휴가철에 특히 많은 동해안의 유기견 문제와 생명의 존엄을 알리는 주제를 몸소 표현해봅니다. 작은 시민이자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역의 문제들을 직접 좀 마주하고 고민하고 예술로서 실천하고 표현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앞서 아이들은 교실에서 유기견 이야기를 담은 시를 배우고 강릉에 실제로 버려진 유기견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지막에는 교실에서 배운 시를 쓴 작가도 만나 함께 시를 낭독했습니다. 아이들 내면에 조금 보이지 않는 가치들, 연대라던가 생명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올해로 3회째인 강릉국제아트 페스티벌은 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 확장을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작은 시민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새로운 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앞서 뉴스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봄 행락철을 맞아 경찰이 암행순찰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했다 하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도주 차량들의 추격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속 현장을 유주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커브길을 돌던 운전자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돌립니다. 경찰이 서둘러 경찰차에 올라타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암행순찰차도 추격에 나섭니다. 경찰차를 앞지른 암행순찰차는 신호도 무시한 채 전속력으로 도주하는 차량을 금세 따라잡습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3분여간의 추격 끝에 암행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앞질러 차를 세우자 그제야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50대 여성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음주 단속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적발 건수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동행해 보겠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기준 속도를 초과한 차량이 발견됩니다. 암행순찰차는 순식간에 과속 차량을 따라잡고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80km 구간인데 160km 구간 같아요. 160을 하셨어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과속 차량이 적발됩니다. 경찰이 직접 붙잡진 않았지만 이렇게 암행순찰차의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말에 우선 막고요. 시간대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이제 한 오후 4시 이후에
그럴 경우에 이제 차들이 좀 과속한 차량이 좀 많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경찰의 암행순찰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2022년 4,000건에서 2023년 9,000건, 2024년 15,00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강원경찰이 보유한 암행순찰차는 총 9대로 행락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에 6대가 배치됐고 2대가 강원 전역을, 1대는 원주에 상시 배치돼 평일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단속에 나섭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삼척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핵심 사업 4건을 대선 공약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여야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과 지정 면세점 설치, 동해선 철도 삼척 강릉 구간 고석화, 삼척 영덕 고속도로 건설 등입니다. 삼척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지역의 수건과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은 핵심 과제라며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최종 등재된 대한민국 산림 녹화 기록물 중 강원도 기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 전체 산림 녹화 기록물 9,619건 중에서 강원도 보유 기록물은 2,700건으로 전체 2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의 산림 녹화 기록은 1960년부터 1991년까지의 사료로 구성돼 있고 제1, 2차 대단위 화전 정리 사업과 다양한 산림 사업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정비 사업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강릉시는 모두 6천여만 원을 들여 2022년부터 낡은 천막을 교체하고 해수 공급 시설을 개선해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은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어업인들이 어획한 어패류를 팔기 시작해 지금은 연간 5만여 명이 찾는 주문진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5,65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예산 대비 12.6%, 지난해 제1회 추경 대비 4.86% 늘어난 규모입니다. 속초시는 속초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예산을 20억 원 추가 편성하고 총 16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며 공공일자리 예산을 추가 투입해 기존 계획 대비 200여 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백시가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도시정책 방향을 정하는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엽니다. 태백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2040년까지 생명의 원천, 힐링과 치유의 도시 태백이라는 도시 미래상을 목표로 토지 이용 계획과 기반시설, 도심과 주거 환경, 기후변화 대응, 범죄 예방 방안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선군이 이달부터 6월 말까지를 과수화상병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사과, 배 등 정선군 346개 농가 과수원 289헥타르에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와 확산 정도를 조사하고 병이 의심되는 나무는 정밀 진단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병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약재 살포 시기와 궤양 제거 요령 등 맞춤형 현장 지도를 실시합니다. 정선군은 2월부터 효과가 검증된 방제약재 3종을 농가에 사전 공급하고 적기 살포와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급이송 첫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등록된 주민 가운데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중증도 응급 환자에 1회당 최대 20만 원, 1인당 연간 2차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류를 갖춰 고성군 보건소 보건행정팀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동해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기반 강화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3,900만 원으로 문자 해독에 대한 기초 문해와 생활 문해 그리고 디지털 문해까지 3개 영역에 걸쳐 다양한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동해시 평생학습관에서 8개 학급으로 100명 안팎이 수강하는 한글 교실과 연계해 학습 효과를 높일 체계적인 새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희망자 8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